자식의 첫 독립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내어준 전세금 2억 원이 어느 날 갑자기 수천만 원의 세금 폭탄이 되어 돌아온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평범한 우리 이웃의 이야기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일이 한순간에 악몽이 되어버린 한 아버지의 후회, 그리고 같은 상황에서 수천만 원의 세금을 아낀 한 어머니의 지혜. 오늘 우리는 그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소중한 내 자산과 자녀의 미래를 동시에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평생을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다 은퇴한 김상진 씨. 그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아들이 신혼집 전세 보증금 2억 원이 부족하다는 말에 김상진 씨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예금 계좌에서 아들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해 주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아들의 얼굴에 번지던 그 환한 미소를 그는 평생 잊지 못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무사히 전세 계약을 마쳤고 부동산에서 시키는 대로 자금 조달 계획서도 제출했습니다. 부모에게 증여가 아닌 기타 마이너스 차입금 항목에 체크하며 아빠한테 빌린 건데 뭐 별일 있겠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집으로 날아온 등기우편 한 통. 그 안에는 차갑고 딱딱한 글씨로 적힌 증여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갓 30을 넘긴 아들이 소득에 비해 너무 큰 금액인 2억 원을 어디서 마련했는지 그 출처를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당황한 김상진 씨는 세무서에 찾아가 아들에게 빌려준 돈입니다. 나중에 갚기로 했습니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공무원의 질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버님, 두 분 사이에 작성한 차용증이나 아드님에게 이자를 받은 통장 내역이 있으십니까?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그런 걸 어떻게 만드냐는 항변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세청은 김상진 씨가 아들에게 준 2억 원을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5천만 원을 제외한 1억 5천만 원. 바로 이 금액이 세금 계산의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얼마 후 그는 가산세까지 더해진 엄청난 금액이 증여세의 고지서를 받아들고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을 뿐인데 결과는 세금 폭탄과 깊은 후회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세법의 눈은 우리의 마음과 다릅니다. 부모 자식 간의 끈끈한 정과 신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객관적인 서류와 사실관계로만 판단할 뿐입니다. 국세청이 빌린 돈 즉 차용으로 인정하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갚는다는 내용이 담긴 계약서, 그리고 실제로 원금이나 이자를 갚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 이 두 가지가 없다면 그 어떤 항변도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변명으로 치부될 뿐입니다. 특히 성인 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 한도가 10년간 5천만 원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2억 원을 지원했다면 1억 5천만 원에 대해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순히 계산해도 2천만 원에 가까운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 차용증은 그렇다 치고 내 자식한테 어떻게 이자까지 받나? 하지만 이 역시 위험한 생각입니다. 세법에서는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이자를 대가 없이 받지 않는 것 또한 증여로 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절망 속에서 찾아낼 희망의 열쇠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김상진 씨의 실수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절망적인 이야기만 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같은 위기 앞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 현명한 어머니 박선영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최근 한 상속 전문 변호사가 언론을 통해 공개한 사례입니다. 박선영 씨는 자녀에게 사업 자금으로 5억 원을 지원해야 했습니다.
만약 김상진 씨처럼 아무런 준비 없이 돈을 보냈다면 그녀는 무려 8천만 원에 가까운 증여세를 내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600만 원의 세금으로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녀는 돈을 보내기 전 전문가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금전소 비대차 계약서라는 이름의 차용증을 철저하게 작성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의 돈을 연 몇 %의 이자로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 명확하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를 들고 법원에 가서 확정일자까지 받아두었습니다. 이 계약서가 바로 그 날짜에 작성되었다는 국가의 증명을 받은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서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천이었습니다. 그녀의 자녀는 약속한 날짜에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엄마의 계좌로 꼬박꼬박 이자를 보냈습니다. 통장에는 매달 이자, 입금이라는 기록이 선명하게 쌓여갔습니다. 훗날 과세 당국이 자금 출처를 물었을 때 박선영 씨는 바로 이 계약서와 통장 기록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증여가 아닌 차용이었습니다. 김상진 씨의 안타까운 실수와 박선영 씨의 지혜로운 준비. 이 두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명확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세금 폭탄을 피하고 세금 영원으로 자녀의 전세금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3단계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2억 1,700만 원의 마법을 기억하십시오. 앞서 세법상 연 1,000만 원까지의 이자는 무상으로 주어도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이걸 역으로 계산해 보면 자녀에게 원금 2억 1,739만 원까지는 이자 한 푼 받지 않고 빌려줘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억 1,739만 원에 대한 1년치 이자가 999만 9,940원으로 1,000만 원을 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세금 2억 원 정도는 이자 부담 없이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단순한 메모가 아닌 법적 효력을 갖춘 차용증을 작성하십시오. 인터넷에서 양식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서명, 원금, 이자율, 무이자라면 0% 명시, 상환 방식과 기간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차용증을 들고 가까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거나 법원에서 확정일자를 받으십시오. 이것이 어렵다면 우체국을 통해 서로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서류가 나중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보여주기가 아닌 진짜 상환 기록을 남기십시오. 무이자로 빌려주었다면 자녀의 소득 수준에 맞는 합리적인 원금 상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50만 원씩이라도 꾸준히 갚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반드시 계좌 이체를 통해 아무개가 원금 상환과 같은 기록을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이 꾸준한 기록이야말로 빌린 돈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미 차용증 없이 돈을 보내 곤란한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 세무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소급하여 작성하고 바로 오늘부터라도 원금이나 이자 상환을 시작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최선의 대응책이라고 조언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자녀에게 전셋집이라도 얻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세상 모든 부모가 똑같을 겁니다. 그 순수한 사랑이 법을 몰랐다는 이유로 세금 폭탄이라는 상처로 돌아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의 핵심은 자식을 돕지 말라가 아니라 알고 돕자는 것입니다. 차용증 한 장을 준비하고 계좌 이체로 기록을 남기는 약간의 수고. 그것이 단순한 절세를 넘어 훗날 발생할지 모를 오해로부터 우리 가족을 지키고 부모님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든든한 울타리를 쳐주는 지혜와 함께할 때 더욱 빛나는 법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자녀의 독립을 앞둔 부모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가족 모두의 행복을 지켜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더 좋은 지혜가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 여러분이 소중한 경험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모여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